안녕하세요. 팀 블루스팟의 발표를 맡은 이혜서입니다. 저희 팀은 이상치 및 결측치 공존 상황에서의 교통 데이터 보정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상치와 결측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VDS만 보더라도 센서 고장, 통신장애, 장비 노후 등으로 인해 특정 구간의 값이 갑자기 튀거나 일정 시간대가 통째로 비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한 채 과거 데이터를 가공하여 예측에만 사용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치와 결측치를 각각 따로 다루거나 한쪽을 제거한 후 나머지를 처리하는 순차적인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상과 결측이 함께 발생하고 서로 영향을 주며 연쇄적 오류를 유발합니다. 이를 분리해서 다루는 기존 방식은 오탐지 또는 복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가 없는 고난도 도전 과제로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구가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상과 결측이 상호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구조여서 이 둘이 함께 존재할 경우 서로의 기준을 무너뜨리게 되며 모델 성능이 극단적으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교통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로 시공간적 의존성과 그래프 구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지점의 교통 상황은 인접도로의 상태와 과거 시간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로 고차원적이며 비선형적인 패턴을 가집니다. 시간대, 요일, 날씨, 돌발 이벤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변동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저희는 캘리포니아 교통국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상치와 결측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이상치와 결측치 각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스피는 다별량 시계열의 채널 간 관계를 그래프로 모델링하고 기존 자기예기 모델의 오류 누적 문제를 해결한 결측치 보관 모델입니다. SD계는 겐 기반의 시공간 모델로 교통 데이터의 시계열성과 공간적 구조를 함께 고려하여 동작하는 이상치 탐지 모델입니다. SD계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된 겐 기반 구조입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모듈을 통해 데이터에서 시공간적 특징을 추출합니다. 기존 ST계는 결측치가 없는 시공간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습 데이터에 이상치와 결측치가 존재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이상치 탐지가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시퀀스의 구성 방식, 학습 및 테스트 방식 전반에 걸쳐서 구조적인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방법론은 4단계 프레임워크로 점진적으로 복원 및 판별 능력으로 실제 결측 및 이상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페이지 1에서 3에 해당하는 학습 시점에서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에서는 결측치 및 이상치가 없는 깨끗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기존 ST겐과 동일하게 순수하게 학습을 수행하여 모델의 시계열 패턴 학습 능력을 안정화합니다. 제너레이터는 과거 시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시계열인지 생성된 시계열인지를 판별합니다. 페이지 2에서는 결측치 및 이상치를 모델에서 인위적으로 삽입하여 사용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너레이터로 결측치를 복원하여 다시 입력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복원된 값을 다시 입력에 반영하여도 실제 정답과 비슷하게 생성해내도록 학습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복원 적응력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페이지 3에서는 진짜 결측치 및 이상치가 존재하는 현실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때 시점 t의 입력이 정상값일 경우 페이지 1과 동일하게 순수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시점 t의 입력이 결측치일 경우 정답이 없어 이상치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을 무시합니다. 대신 제너레이터를 활용해 결측치를 복원합니다. 이제 테스트 시점의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에서는 페이지 3과 마찬가지로 진짜 결측치 및 이상치가 존재하는 현실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때에는 시점 t의 입력이 정상값일 경우 기존 STGN 방식대로 다음의 식을 통해 이상치 여부를 판별합니다. 시점 t의 입력이 결측치일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시점을 무시하고 제너레이터가 결측을 복원합니다. 즉, 결측 보완과 이상치 탐지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모델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처리되도록 설계한 것이 저희 모델의 핵심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상치를 탐지만 하고 끝나거나 결측치가 없는 깨끗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론은 이상치를 탐지할 뿐만 아니라 이상치에 대한 보정치를 제공하며 결측치까지 함께 보정한다는 것이 선행연구와 차별점이며 저희의 방법론이 노벨티를 갖는 부분입니다. 선행연구는 결측치 또는 이상치 각각이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혼재된 상황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순차적인 방식의 베이스라인 두 개를 세웠습니다. 결측치에는 점 단위와 블록 단위의 결측치가 존재하고 이상치에는 점 단위, 블록 단위, 맥락 단위의 이상치가 존재합니다. 특히 맥락 이상치는 값 자체만 보면 이상치는 아니지만 요일, 시간대, 날씨 등의 맥락에 따라 이상치로 고려되는 값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두 가지 베이스라인에서는 이상치 탐지 능력이 결측치 보정 성능에 비해 낮기 때문에 결측치를 먼저 보정 후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것이 성능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제한된 모델은 점과 블록 형태의 결측치와 이상치에서는 기존 방식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성능을 기록하였지만 블록 결측치와 맥락적 이상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상치와 결측치의 비율을 다르게 하여 실험했을 때 이상치 비율이 높아질수록 베이스라인 대비하여 큰 폭의 성능 차이를 보였고 결측치 비율에 대해서는 성능 차이 폭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결측치 비율이 높아질수록 결측치 보정 자체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계열 모델은 결측치가 있으면 입력을 버리거나 전처리에 의존하여 성능 저하가 되지만 제안하는 방법론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상치에 대한 강건성과 실시간 정보 제공이라는 장점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